자, 오늘도 역시 저와 함께하는 명불허전 감동세법 우리 심화이론 강의 2주차 강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보시면 오늘은 할 것들이 많은데요. 다만 이제 조세 총론에서 이제 좀 원래 심화이론에서 배우는 것들 좀 깊은 내용들인데 자주 출제되거나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그런데 또 역시 올해 또 나올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부분도 포함해서요. 물론 납세무 성립확정 소멸에 관한 내용을 오늘 공부하는데 우리 소멸에 관해서는 우리가 34회하고 35회 연달아 지금 여기서 나왔습니다. 소멸 부분에서. 그래서 올해는 소멸은 출제 가능성이 좀 높지 않다고 그랬고요. 독립화 문제로. 근데 이 성립과 확정, 여기가 이 동네에서는 이제 더 중요하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성립과 확정. 납세무는 추상적으로 성립하고 구체적으로 확정이 되고 소멸하는 과정을 거칠 때요. 자, 그 다음에 제척기간과 소멸시효. 자, 여기가 이제 소멸 부분에서 이제 여기서 말하자면 이제 정확히 얘기하면 이 소멸 중에서도 이 제척기간, 여기서 이제 34회 나오고 그 다음에 소멸시효, 여기서 이제 35회 시험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또 36개 시험에서 나올 가능성은 높지는 않습니다. 근데 한번 어떤 내용인지 우리가 배우고 갈 거고요. 그 다음에 조세와 다른 채권과의 관계, 자, 이 부분이요. 요거는 이제 시험에 35회 시험 앞두고 제가 무조건 출제된다고 했는데 무조건 나왔습니다, 여기서. 그래서 요것도 35회 시험에서 나왔기 때문에 우리 또 출제 가능성은 낮고요. 좀 떨어졌고. 그래도 어떻든 간에 우리가 다 공부를 하고 갑니다. 조세 관리 구제, 여기서 가끔씩 이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그리고 조세 관리 구제 이 부분에서는 이제 33회 이제 여기서 나왔고요. 자, 서류 송달은 잘 안 나오는 부분인데 33회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34회, 35회에서는 출제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했는데 올해는 이제 조세 관리 구제 여기는 조금 더 출제 가능성이 높아졌고요. 서류 송달은 혹시나 해서 그냥 한번 보고 가면 되는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조세 총론 이런 부분들을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취득세, 자, 넘어가서 강론에서 취득의 개념과 유형, 취득세는 취득이라는 게 뭔지 또 어떤 모습으로 취득되는지 이 취득의 개념과 유형에 대해서요. 요거 종합문제 속에서 단골로 나옵니다. 작년에도 지문 한 줄 나왔고 그래서 요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설명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취득세 과세 대상 어떤 것을 보유할 때 취득세 부과되는지 요 과세 대상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과세 대상은 독립한 문제보다는 종합 문제 속에서 가끔 하나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테마로 오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먼저 우리 납세무 성립확정 소멸인데 지난 시간에 제가 성립과 확정 소멸에 관한 의미는 제가 소개해 드렸고 이제 오늘 구체적으로 납세무 어느 때 추상적으로 성립하는지 또 어느 때 납세무가 확정되는지 요걸 이제 보도록 한다고 그랬습니다. 소멸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또 소멸은 또 출제 가능성이 높지는 않지만 출제될 만한 게 다 나와가지고요. 이제 혹시나 해서 이제 우리가 종합문제 대비해서 한번 보도록 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 보시면은 우리 세금 납부하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납세무는 추상적으로 성립하고 또 확정이 되고 또 소멸하는 과정을 거친다고 그랬습니다. 납세무는 학자들이 얘기하기를 추상적으로 성립하고 구체적으로 확정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납세무는 성립, 확정, 소멸의 과정을 거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네. 그랬을 때 취득세로 예를 들었었습니다. 취득세는 어느 때 납세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한다? 그렇지. 취득세 대상 물건을 취득하는 때 납세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한다고 그랬습니다. 취득하게 되면 취득세 납부할 문은 생겼는데 아직 세금 계산이 안 됐으니까 구체적으로 얼마의 세금을 납부할지 모르는 거고요. 취득하는 때 납세무 추상적으로 성립합니다. 취득할 납세무가 생겼고 어느 때 확정이 되느냐? 납세무 확정이란 말은 누가 세금 계산하냐는 건데 취득세처럼 신고 납부하는 세금은 납세무자가 납세무를 확정합니다. 그래서 납세무 확정이라는 말을 보면 누가 세금을 계산하냐는 건데 징수 방법이에요. 이걸 떠올리면 되는데 자, 취득세는 납세무자가 납세무 확정하는데 자기 골방에서 세금 계산했다가 던지고 그 다음에 거실 나와서 세금 계산하고 찍고 아무도 모르겠죠. 그래서 계산된 세금을 과세관청에 하는 때 신고하게 되면 신고하는 때 납세무가 구체적으로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는 이따가 또 보겠지만 납세무자가 원칙적으로 신고하는 때 납세무가 확정되는 지방세는 국세는 물어봅니다. 신고하는 때 확정되는 세금이 어떤 건지. 자, 그 다음에 신고함으로써 확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확정된 납세무는 이제 납부 등을 통해서 우리가 소멸하게 됩니다. 재산세는 어느 때 납세무 성립한다? 과세 기준이 6월 1일 날 자,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으면 그 자는 재산세 납부할 의무가 생깁니다. 그죠? 근데
왜 추상적인 약 세금 계산 안 했으니까. 자, 재산세 같은 세금은 누가 세금 계산하냐? 보통징수하는 세금이죠. 그러니까 자, 지자체 장이 세금 계산합니다. 과세관청에서 세금 계산할 때 우리는 과세권자가 세금 계산할 때 결정한다는 표현을 쓰죠. 과세관청에서 과세금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 자, 재산세는 세금 계산이 됐으니까 구체적으로 납부의무가 확정이 되고요. 그래서 시험 문제는 다음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서 과세 비중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세금이 어떤 건지 자 물어봅니다. 결정하는 때 확정되는 지방세는 국세는 물어보죠. 그래서 결정하는 때 확정되는 지방세, 재산세, 친구, 소방분, 지역자본, 시설세 또 그리고 재산세, 부가세로서 지방교육세 그런 거잖아요. 그 다음에 국세에서 결정하는 때 확정되는 국세 딱 한 가지만 알고 있으면 되는데 어떤 거요? 종합부동산세 결정하는 때 확정되고요. 그래서 시험 문제는 신고하는 때 확정되는 세금이 어떤 거고 결정하는 때 확정되는 세금이 어떤 건지 물어보고 또 납부 등을 통해서 결정함으로 확정이 됐고 납부 등을 통해서 소멸하는 과정을 거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 세목별로 어느 때 납세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하는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까지 제가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고요. 오늘 이제 각 세목별로 납세의무 성립 시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 처음 시작부터 우리 스트레칭 한번 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 운동부터요, 여러분들. 하나, 둘, 셋. 네, 반대로 하나, 둘, 셋. 네. 허리도 여러분요, 좌로, 우로 돌립니다. 자, 기지개도 화끈하게 제끼시고, 어깨도 돌리시고. 좋습니다, 여러분들. 자, 한번 보시면, 취득세는 어느 때 납세의무 추상적으로 성립하냐 그러면요. 취득세 대상 물건을 자 취득하는 때요. 네, 취득하는 때 우리가 취득할 때 취득자는 취득세 납부의무 생긴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시험에서는 시험이니까 이거 어떻게 바꾸느냐.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 시기는 취득세 대상 물건을 취득하고 60일이 경과하는 때 아닙니다. 취득하고 60일 경과하는 때 아니고 어느 때? 취득하는 때 납세의무 추상적으로 성립합니다. 그 다음에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등기 등록하는 때. 자, 얘도 사속 들어가면 안 돼요. 등기 등록하는 때지 뭐 등기 등록하고 60일이 경과하는 때 이러면 틀립니다, 여러분. 취득세는 취득하는 때, 등록면허세는 등기 등록하는 때 이렇게. 자, 사속 들어가면 안 되고. 재산세요. 예. 보유세다 보니까 과세 기준일이 있고 매년 언제다? 6월 1일. 그래서 과세 기준일에 납세의무 추상적으로 성립합니다. 과세 기준일 날 재산을 소유하고 있으면 재산세 납부할 의무가 생기잖아요. 자, 그리고 친구요. 자, 소방분. 자, 우리가 지역자원 시설세라는 세금은 소방분, 특정자원분, 시설분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소방분이 재산세 친구죠. 자, 소방재원에 충당할 목적으로 건축물이나 선박을 보유할 때 부과되는 세금인데 시험에서는 소방분, 지역자원, 시설세 이렇게 나오기도 하지만 건축물에 대한 지역자원, 시설세 그러면 이게 보다 소방분이라는 걸 눈치채시고요. 얘는 재산세 친구니까 과세기준일에 납세의무 성립합니다. 6월 1일이요. 그래서 소방분 또는 건축물에 대한 지역자원, 시설세 납세의무 성립 시기는 재산세 과세 기준일이다. 소방분, 지역자원, 시설세의 납세의무 성립 시기는 재산세 과세 기준일이다. OX예요. 금방 봤잖아요. 맞잖아요, 여러분들. 재산세 과세 기준일 맞고요. 특정 자원분과 시설분은 생략합니다. 이따 교재 보면서 살짝 보겠지만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보유세 3인방 종합부동산세 예, 과세 기준일인데 언제다? 6월 1일이요. 자, 그래서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도 똑같습니다. 재산세 과세 기준 6월 1일. 그래서 다음 중 납세의무 성립 시기 같은 것끼리 짝져진 걸 골라라. 그러면 재산세, 친구, 소방분, 지역자원, 시설세,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 성립 시기 똑같습니다. 주민세는요, 사업소분과 개인분, 종업원분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이 사업소분 주민세는 시군군의 사업소 둔자한테 사업소 연면적에 따라 부과하는 주민세인데 지난주에 면세점에서 봤어요. 자, 면세점에서 면적 나왔다. 몇 제곱미터? 330, 330, 100평, 330 제곱미터 이하 부과자한다 그랬죠? 그래서 시군군의 사업소 둔자한테 사업소 연면적에 따라 부과하는 주민세, 또 개인분 주민세는 자, 여러분 시군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개인에게요 균등하게 부과하는 주민세인데 특히 개인 균등분 이 주민세 여러분 다 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동네마다 좀씩 틀리긴 한데 시군군에 주민등록되어 있는 주소를 두고 있는 세대주한테 균등하게 부과하는 주민세입니다. 다 낸다고 했는데 어떤 수강생이 저희는 안 내는 것 같은데요.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습니까? 간첩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개인분 주민세, 예, 과세 기준일인데, 자, 7월 1일이고요. 이 주민세 상업소분과 개인분은 납세무 성립 시기가 과세 기준이긴 한데 언제다? 7월 1일입니다. 그래서 시험에서 사업소분 주민세의 납세무 성립 시기는 재산세 과세 기준일이다. O, X예요. X입니다. 사업소분 주민세의 납세무 성립 시기 재산세 과세 기준이면 6월 1일? 아니면 언제다? 7월 1일. 다르다는 거. 이렇게 원래는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들은 1년 44초를 재산을 갖고 있으니까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과세할 필요성 때문에 과세 기준이 있어요. 근데 재산에 부과하는 세금이 아닌 사업소분과 개인분 주민세는 왜 과세 기준일이 있냐 그러면은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사업소요. 1월 달에 사업소 개소했다가 자 5월 달에 폐업할 수도 있고 5월 달에 개소했다가 10월 달에 폐업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어느 때를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할지가 문제가 되겠죠. 또 자 주민등록 전입이요. 뭐 예를 들어서 강남구 살다가 뭐 예를 들어서 뭐 평촌으로 이사 올 수도 있고 그죠? 1월 달에 올 수도 있고 5월 달에 평촌으로 올 수도 있고 또 5월 달까지는 평촌에 살다가 또 5월 달까지는 살다가 5월 말에 이제 또 강남구로 서울 강남구로 또 이사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주민세를 부과할 때 어느 때를 기준으로 부과할지 이게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얘들 과세 기준이 있고 언제다? 7월 1일입니다. 재산세들하고 다르다는 걸 꼭 비교하시고 지방소득세라는 세금은 소득세나 법인세 납세의무자가 납부할 의무를 지는 세금이에요. 여러분들 소득세 낸다? 여러분 소득세 납부할 의무가 생겼어요? 그러면 지방소득세도 납부할 의무가 생기게 되는데요. 그럴 때 지방소득세는 그 과세 표준이 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법인세는 제가 생략했고요. 그 과세 표준이 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납세의무 성립하는 때 지방소득세 납세의무 성립합니다. 그래서 이제 미리 말씀드리면 소득세에 따라서 매년 언제냐? 12월 31일.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인데 이때 이제 납세의무 성립합니다. 지방소득세 소득세 납세의무자가 내는 거니까 소득세 납부할 의무가 생기면 지방소득세도 납부할 의무가 생기기 때문에 소득세 납세의무 성립하는 때고요. 지방소득세. 그다음에 지방교육세 나왔다. 자, 뉘집 자식이냐? 지방교육세는 뉘집 자식입니까? 지방세고 목적세고 부가세입니다. 농어촌 특별세 나왔다. 뉘집 자식입니까? 국세고 목적세고 부가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요, 부가세, 자, 제가 부가세, 유치원 다니는 어린애가 여기 나와가지고 부가세에 대해서 힌트를 줬는데, 자, 힌트 줬죠, 여러분들? 지난주에 했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때 달라요. 그래서 지방교육세나 농어촌 특별세 같은 이 부가세들은 보세요. 법령 표현은 달라요. 지방교육세는 그 과세 표준이 되는 세목에 납세의무 성립하는데, 부가세인 지방교육세 과세 표준이 되는 세목이면 본세를 의미하는 건데 그냥 표현은 지방세법에 그 지방교육세는 그 과세 표준이 되는 세목의 납세의무 성립하는 때 이렇게 돼 있고 농어촌 특별세는 그 본세의 납세의무 성립하는 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여튼 의미만 하시면 돼요. 지방교육세, 농어촌 특별세 같은 부가세는 그때 달라요. 본세에 따라서 납세의무 성립합니다. 그럼 물어볼게요. 취득세, 부가세로서 지방교육세는 어느 때 납세의무 성립한다? 취득하는 때. 그렇습니다. 재진이 재산세 부가세일 때 지방교육세는 어느 때 납세의무 성립한다? 과세 기준일. 언제요? 6월 1일. 과세 기준 6월 1일. 재산세에 따라서 농어촌 특별세가 등록면허세 부가세라고 나와 있으면 농어촌 특별세, 등록면허세 부가세일 때 농어촌 특별세는 어느 때 납세의무 성립해요? 등기 등록하는 때. 등록면허세에 따라서 자, 종농이 종합부동산세 부가세로서 농어촌 특별세는 어느 때 납세의무 성립한다? 종합부동산세 부가세일 때 농어촌 특별세는 어느 때 납세의무 성립해요? 과세 기준일 언제? 6월 1일 종합부동산세에 따라서. 자, 그래서 부가세는 한마디로 보다 그때 달라요. 본세에 따라서요. 그 다음에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인데 자, 소득세만 보시면 됩니다. 이 소득세나 이런 애들 세금들은 소득세는 어느 때부터 어느 때까지 자연인 개인의 소득에 부과할 것이냐, 법인세는 어느 때부터 어느 때까지 법인의 소득에 부과할 것이냐, 부가가치세는 어느 때부터 어느 때까지 사업자의 부가가치에 부과할 것이냐 이러는데 얘네들은 그래서 과세 기간이 있고요. 그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 납세의무 성립합니다. 여기서 지금 정확히 얘기하면 부가가치세는 각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인데 소득세만
설명을 드리면 소득세는 어느 때 납세금 수행하느냐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인데 매년 언제다? 12월 31일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참고적으로 1년을 두 기로 나눠서 부가가치세 1기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 2기 과세기간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니까 부가가치세는 6월 30일, 12월 30일 각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인데 부가가치세는 지금 여기서 생략하시고 소득세만 기억합니다. 소득세는 과세기간이 있는데 자, 기간을 단위로 과세하죠. 그래서 한번 보세요. 기간을 단위로 과세하는데 1월 1일부터 소득세는 과세기간이 있고 자, 1월 1일부터 언제요? 12월 31일까지를 과세기간으로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소득세요. 11월 11일에는 빼빼로 돼 소득세 계산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이후에도 소득이 발생하니까. 소득세는 1월 1일부터 쭉 해가지고 12월 31일까지 발생하는 이 소득에 대해서 전부 다 합산해서 과세합니다. 그러니까 12월 31일 날 비로소 소득을 전부 다 합산할 수 있게 되니까 이때 소득세는 납부할 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추상적이냐? 아직 세금 계산을 안 했으니까 구체적으로 얼마의 세금을 납부할지 모르고요. 그래서 소득세 같은 세금은 이렇게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입니다. 기간을 단위로 과세하고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예요. 소득이 발생할 때마다 소득세 신고를 하면 1년 내내 그냥 다 가잖아요. 시간이.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 자, 그러면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여러분. 소득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12월 30일이요. 그런데 시험에서 어떻게 바꾸느냐? 소득세 납세무 성립 시기는 소득을 얻은 때이다. 소득을 지급하는 때다. 소득이 발생한 때다. 양도하는 때다. 아무리 꼬셔 넘어가면 안 되고 소득세는 어느 때?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입니다. 12월 30일이요. 그 다음에 그냥 소득세 그러면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인데 양도소득세, 그냥 소득세 그러면. 근데 단 예정신고 납부하는 소득세. 자, 우리가 처음 오신 분들은 나중에 배울 거고 공부했던 분들은 기본과정 배웠던 분들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몇 개월? 2개월 내 양도세 예정신고 납부합니다. 예정신고 납부하는 소득세 그러면 그 과세 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입니다. 그래서 양도세 예정신고 기한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이때 납세무 성립해가지고 2개월 내에 이제 신고 납부하잖아요. 그걸 떠올리시면 됩니다. 그냥 소득세 그러면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12월 30일. 예정신고 납부하는 소득세 그러면 달의 말일. 요 달의 말일만 기억합니다. 그래서 소득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예정신고 납부하는 소득세 그러면 달의 말일 이렇게 기억합니다. 그 다음에 인지세는 문서에 부과하는 국세인데 문서 작성하는 때 납세무 성립하고 인지세. 수시로 부과하여 징수하는 국세나 지방세는 수시 부과할 사유가 발생할 때인데 절 보셔야 되는데 여러분들 수시 부과해서 징수하는 지방세 또는 국세 납세무 성립 시기를 물어보면 수시 부과할 사유가 발생한 때 올렸다 내려야 돼요. 수시 부과하는 때 아닙니다. 수시부갈 사유가 발생하고 60일이 경과하는 때 아니고 수시부갈 사유가 발생한 때입니다. 유치한 것 같지만 리듬을 타면서 해야지. 예? 막 마음 급한 상태에서 있는데 수시부가에서 징수하는 지방세 수시부가 하는 때 그러면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한단 말이죠. 수시부갈 사유가 발생한 때. 수시부가 하는 때 아니에요.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예요. 우리가 사업주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하면서 지방소득세 특별징수합니다. 함께 뗍니다. 그럴 때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는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원천징수하는 때 지방소득세 납세무 성립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것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보시고 눈에 익혀 두시고 그 다음에 지방세 이 가산세 납세무 성립 시기에 관한 것은 복잡한 거 하게 돼 있지만 우리가 가산세에 관한 것을 확실하게 익히면 제가 이제 기억하기 좋도록 제가 이제 알려드릴 건데 오늘은 그냥 넘어갑니다. 나중에 요약집 같은 거 할 때 제가 또 한번 여러분 공부가 좀 더 됐을 때 요거 제가 알려드릴게요. 국세 가산세도 제가 나중에 한번 여러분 참고적으로 보시고 나중에 제가 또 기억하기 좋도록 또 정리해 드립니다. 오늘은 그냥 넘어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납세무 성립 시기 자 봤습니다. 이제 납세무 확정인데요. 교재를 잠깐 또 한번 이해독 해야죠. 그래서 한번 보면서 그러니까 이해독을 해야죠 우리가. 설명을 드렸고 요거 그냥 읽어보시는 거예요. 그냥 이거는 자 교재 읽어보는 거고 무슨 말인지 납세무 성립 확정 소매로 관한 얘기 말씀을 드렸고요. 넘어갑니다. 우리가 별표시만 하고 가야죠. 별표시 했구만. 별표시 했고 세게 하셨으면 넘어갔어요. 지방세 납세무 성립 시기 보겠습니다.
지방세는 어느 때 납품 성립하느냐. 자, 취득세. 금방 봤습니다. 취득세는 어느 때? 취득하는 때. 예. 제가 줄근 것만 여러분도 같이 줄긋고 하시면 돼요. 취득하는 때 사적 들어가면 안 되고. 등록면허세는 등록에 대한 것과 면허에 대한 거로 나눠지는데 면허에 대한 것은 우리 시험 관계없고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가 우리 시험범위입니다.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를 뭐 하는 때? 등록하는 때. 자, 사적 들어가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재산세. 자, 나왔네요. 재산세 어느 때 납품 성립합니까? 과세 기준일 6월 1일. 재산세는 과세 기준일 6월 1일에 납품 성립합니다. 지방 소비세는 줄 긋지 마세요. 안 중요합니다. 지방 소비세라는 세금은 어떤 세금이냐? 국세인 부가가치세를 받으면 받은 부가가치세 일부를 지방자치단체 수입으로 가져가거든요. 그 지방자치단체 수입으로 가져가는 부가세 일부를 우리가 지방소비세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방소비세는 부가세 꼽살이 껴서 받습니다. 그러니까 꼽살이 껴서 납품 성립합니다. 그냥 부가세 납품 성립하는 때인데 참고입니다. 자, 주민세가 중요하죠. 또 상업소분과 개인분 요거만 아시면 되는데 어느 때다? 과세 기준일 언제예요? 7월 1일. 재산세들하고 다르다는 걸 꼭 비교합니다. 자, 그리고 종업원분 주민세는 안 중요합니다. 그냥 읽어보시면 돼요. 종업원에게 급여 지급하는 때고. 그 다음에 지방소득세는 그 과세 표준이 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납품 성립하는 때입니다. 자, 그러니까 소득세 납품 성립하는 때니까 소득세 아까 어느 때 납품 성립했어요?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예요. 그러니까 언제예요? 12월 31일 이렇게 써놓습니다. 똑같이 제가 한 대로. 그래서 12월 31일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 지방소득세도 납품 성립합니다. 소득세 납부할 의무자가 지방소득세 납품자니까 소득세 따라서 소득세 납품 성립하는 때. 그 다음에 지역자원시설세라는 세금은 소방분과 특정자원분 시설분으로 나눠지는데 소방분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시험에서 소방분이라고 나오기도 하고 건축물이나 선박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면은 얘가 소방분이라는 걸 눈치채시고 재산세 친구니까 어느 때입니까? 과세 기준일 6월 1일입니다. 그래서 재산세랑 똑같습니다. 특정 자원분과 시설분은 안 중요해요. 그냥 참고적으로 봅니다. 자, 수력발전하는 자한테 부과할 때는 발전용수를 수력발전에 사용하는 때, 지하수를 채수, 퍼올려서 음용수나 온천수를 이용하는 자한테 부과할 때는 지하수를 채수하는 때, 퍼올리는 때, 납품 성립하는데 그냥 참고입니다. 줄 긋지 마시고요. 뭐 지하 자원을 채광하는 때, 항만에서 컨테이너 입항 출항하는 자에게 부과할 때는 컨테이너에 대해서 부과할 때는 이렇게 컨테이너 입항 출항하는 때, 뭐 원자력 발전할 때, 수력 발전할 때, 화력 발전할 때 읽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지방교육세 나왔네요. 지방교육세는 네 집 자식입니까, 여러분? 예? 지방교육세는 네 집 자식이다? 예. 그렇지. 지방세고 목적세고 부가세입니다. 부가세니까 그때그때 달라요. 과세 표준이 되는 세목에 납품 성립하는 때니까 지방교육세에 과세 표준이 되는 세목이면 본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세 납품 성립하는 때입니다. 그래서 취득세 부가세일 때 지방교육세는 취득하는 때, 재산세 부가세로서 지방교육세는 과세 기준일 6월 1일. 그때 달라요. 부가세들은 요거. 그 다음에 가산세는 제가 넘어가라고 그랬죠. 다음에 제가 또 기억하기 좋도록 설명드립니다. 아직 시험에는 한 번도 안 나왔지만 물어볼 때를 대비해서 제가 나중에 정리해 드리고요.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는 우리가 사업주가 근로소득세 같은 소득세 원천 징수하면서 지방소득세 특별징수하니까 그 과세 표준이 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원천 징수하는 때, 수시로 부과하여 징수하는 지방세는 수시 부과할 사유가 발생할 때, 올렸다 내리라고 그랬죠. 이거 수시 부과하는 때 아니고 이거 저렇게 수시 부과할 사유가 발생할 때 이겁니다. 넘어가시면 자, 국세 납품 성립 시기가 나오는데 국세 납품 성립 시기 나오는데요. 예. 자, 여러분 보시면 소득세는 어느 때 납품 성립하느냐? 소득세는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 날짜로는 언제입니까? 12월 31일이에요. 시험에서는 소득세 땡땡 12월 31일 이렇게 날짜라도 물어봅니다. 자, 그러면 하여튼 아무리 꼬셔도 넘어가면 안 돼요. 소득세는 자, 소득이 발생한 때다, 소득을 지급하는 때다, 소득을 얻은 때다 아니고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입니다. 자, 참고학습 납품 성립 시기에서 두 번째 것만 줄거시면 돼요. 예정신고하는 소득세는 그냥 소득세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12월 31일인데 예정신고하는 소득세 그러면 예정신고 납부하는 소득세는 그 과세 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요거만요. 달의 말일 요거만 기억합니다. 예정신고 납부하는 소득세는 달의 말일, 그냥 소득세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입니다.
소득 얻은 때, 소득 발생하는 때, 소득 지급하는 때 아무리 꼬셔도 넘어가면 안 되고, 상속세, 증여세는 그냥 한번 읽어봅니다. 눈에 상속세는 상속 개시하는 때, 비상속인 돌아가시면서, 증여세는 증여에 의해서 재산을 취득하는 때 한번 눈에 익혀 두시고, 인지세는 문서에 부과하는 국세인데 문서 작성하는 때, 인지세 문서 작성하는 때요. 눈에 익혀 두시고, 농어촌 특별세는 자 국세고 목적세고 부가세니까 그때 달라요. 그 본세 납품 성립하는 때요. 그래서 농어촌 특별세가 등록면허세 부가세일 때는 등기 등록하는 때, 종합부동산세 부가세일 때 농어촌 특별세라고 나오면 어느 때? 과세 기준일. 매년 언제? 6월 1일 이렇게요. 종합부동산세 자 역시 과세 기준일 언제입니까? 6월 1일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과세 기준일 6월 1일. 자, 그래서 재산세하고 똑같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 정도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 가산세에 관한 것은 역시 제가 다음에 한번 정리될 기회가 있을 것이고요. 네, 자, 됐습니다. 수시부가에서 역시 징수하는 국세다 그러면 자, 똑같습니다. 수시부가에서 징수하는 국세나 지방세는 수시부가 사유가 발생한 때입니다. 수시부가 사유가 발생한 때. 자, 이렇게 해서 성립식이 다 봤고요. 이제 납세의무 확정에 관한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납세의무 확정이란 말을 보면 항상 뭘 떠올려보세요, 여러분들? 누가 세금 계산하느냐, 징수 방법이요. 자, 납세의무 확정이란 말을 보면 앞으로 이제 시험에서 독립한 문제 아니어도 지문 속에서 납세의무 확정이란 말이 나오는데, 납세의무 확정이란 말을 보면 누가 세금을 계산하는지, 징수 방법, 이걸 떠올리시면 돼요. 누가 세금을 계산하느냐, 징수 방법 떠올리시면 되고, 제가 한번 이거 읽어볼게요. 줄 긋지 마시고. 납세의무 확정이란 추상적으로 성립한 납세의무에 대해서 조세채 의무의 금액을 납세의무자나 과세권자가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것을 말한다. 납세의무 확정 방법에는 신고주의와 부가주의가 있다. 신고주의는 납세의무 확정을 1차적으로 누가요? 납세의무자가 하고, 부가주의는 과세권자 결정에 의해서 납세의무가 확정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 신고납부 방법이요. 자, 여기 보세요. 신고납부 방법은 누가 세금 계산합니까? 납세의무자가. 자, 그래서 납세의무자에게 납세의무자에게 신고로 납세의무 확정하도록 하는 것인데, 다만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세액을 신고하지 않거나 또는 신고한 과세표준과세액이 세법에 정하는 바와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부가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때 그 결정 경정에 따라 확정됩니다. 그러면 화면을 보면서 우리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기. 자, 납세의무 확정 누가 세금 계산하냐는 건데, 신고 납부하는 세금들은 보세요. 누가 납세의무 확정한다고요? 납세의무자가 납세의무 확정합니다. 자, 어느 때 확정이 되느냐? 백날 자기 골방에서 세금 계산하고 있으면 뭐예요? 과세표준과 세액을 과세관청에 뭐 하는 때? 신고하는 때 납세의무 확정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는 이거예요. 다음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과세관청에 신고하는 때 납세의무 확정되는 지방세는 국세는 물어봅니다. 신고하는 때 확정되는 자 지방세요. 신고 납부하는 애들 취득세. 지난주 했잖아요. 신고 납부하는 지방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그리고 지자로 이름 시작하는 지방세 4가지요. 지역자원시설세, 특정자원분 시설분, 그 다음에 지방교육세요. 취득세, 등록면허세, 부가세일 때. 자, 부가세는 그때그때 다르니까 취득세, 부가세일 때 지방교육세는 취득세 신고납부하면서 얘도 같이죠? 그러니까 신고하는 때 확정됩니다.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자, 그래서 더 있지만 이 정도만 딱 알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신고, 납세의무자 신고에서 확정되는 지방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자로 이름 시작하는 애들 4가지요. 지역자원시설세, 특정자원분 시설분,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지방교육세. 자, 양도소득세 같은 건 국세, 역시 국세에서 신고하는 때 확정되는 국세, 소득세, 신고 납부하는 국세, 양도소득세 같은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 등등등. 국세는 잘 모르겠으면 신고주의 원칙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 고지서 날라오는 게 원칙인데, 버리고 내가 신고 납부를 선택한다면 신고하는 때 확정될 수도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신고 납부 선택하면 신고하는 때 확정이에요. 그래서 자, 시험에서는 다음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과세관청에 신고하는 때 확정되는 지방세는 국세는 물어봅니다. 이 징수 방법의 예를 꼭 알고 있으면 됩니다. 보통 징수나 부가세는 세금은 자, 누가 납세의무 확정하느냐? 과세 주체, 과세관청에서요. 그래서 시험에서는 뭐 정부가 또는 과세관청이 또는 과세 주체가 자, 납세의무 확정합니다. 보통 징수, 부가세는 세금들은 어느 때 확정이 되느냐? 과세관청에서 과세표준과 세액을 뭐 하는 때? 결정하는 때 확정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는 다음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서 과세표준과세액을 결정하는 때 납세무 확정되는 지방세 고르라고 물어봤었습니다. 자, 어떤 거예요? 재산세. 자, 나왔다. 친구, 지역자원시설세, 소방분. 그 다음에 자, 재산세, 부가세로서 지방교육세 나오면 재산세에 따라서 자 등등 더 있지만 자동차세라든가 주민세 일부도 자 이렇게 고지서가 발부되죠. 그래서 얘들 결정하는 때 결정되지만 국세에서 하여튼 종합부동산세 원칙 결정하는 때 결정됩니다. 다만 종부세는 아까 나왔다시피 납세무자가 신고납부를 선택하면 뭐하는 때? 신고하는 때 납세무가 확정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참고적으로 상속세나 증여세 우리가 신고하도록 하고 있지만 최종적인 세액 결정을 정부에서 하기 때문에 상속세, 증여세도 정부 부과가세는 세금으로 알아두시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역시 상속세나 증여세는 정부에서 뭐 하는 때? 결정할 때 결정되고 자, 종농이 종합부동산세, 부가세일 때 농어촌특별세 그러면 결정하는 때요. 자, 그래서 보세요. 부가세들은 하여튼 그때 달라요. 지방교육세나 농어촌특별세는 본세에 따라서. 자, 이렇게 해서 결정하는 때 결정되는 국세, 종합부동산세 하나 확실하게 알고 갑니다, 여러분들. 자, 이렇게 해서 결정하는 때 결정되는 세금이 어떤 건지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 잠깐 보시면요, 여러분. 세목들 바로 2회독도 들어갈게요. 자, 납세무자 신고하는 때 결정되는 지방세 어떤 거냐? 취득세, 등록면허세, 그리고 자 특정 사업부 및 특정 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지방소득세, 지방교육세 이렇게 지자로 이름 시작하는 애들 네 가지가 그렇습니다. 자, 지방소비세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국세에서는 신고하는 때 결정되는 국세, 양도세 포함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 등등 종합부동산세도 신고납부 선택하면 신고하는 때 결정될 수 있습니다. 제가 똑같이 줄 그는 대로 줄 긋고 계시죠? 예. 부가가세 방법은 읽어보시면 하여튼 지방세 관계법에 의거 납세무자가 아닌 지자체나 국가만이 납세무를 확정할 수 있게 하는 건데요. 쭉 읽어보시고요. 자, 여기에 바로 그냥 해당 세목 보겠습니다. 자, 결정하는 때 과세관청에서 결정하는 때 결정되는 세금들이 재산세, 그 다음에 친구,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재산세, 부가세로서 지방교육세 등등 있습니다. 더 있지만 요 정도. 자, 국세에서는 어떤 거예요? 종합부동산세 원칙 결정하는 때 확정됩니다. 자동확정은 신경 쓰지 마세요. 자동확정이라는 것은 납세무 성립하면서 그대로 세액이 확정되는 건데 특별한 절차 없이 이거 신경 쓰지 마시고요. 일단 넘어갑니다. 다음에 한번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고 여기 이 핵심 정리 있잖아요. 요거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를 이제 이걸 아까 금방 받은 건데 자, 요거를 잘 아시면 돼요. 자, 그래서 신고납부하는 세금은 보세요. 별도의 과세권자 결정 절차 없이 납세무자 신고에 의해서 납부할 세액을 확정하는 방식. 자, 납세무자 확정하는데 뭐 절차, 시기 이런 건 됐고요, 여러분들. 그냥 납세무자 신고에서 확정되는 지방세가 어떤 거냐, 그거만 알면 돼요. 어떤 거예요? 다시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자로 이름 시작한 애들 네 가지요. 자, 얘네들 자 이렇게. 그래서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자로 이름 시작한 애들 네 가지 신고하는 때 결정됩니다. 그 다음에 국세에서는 양도세 포함한 소득세, 그 다음에 법인세, 부가세 등등 종합부동산세 신고 납부 선택하면 뭐 하는 때? 신고하는 때 결정됩니다. 이렇게만 똑같이 줄 그세요. 보통징수 하는 세금들은 과세관청의 뭐에 의해서 결정에 의해서 납세금 확정하는 방식인데 다른 거 이런 것들은 뭐 필요 없고요. 자, 세목의 예를 바로 과세관청 결정에서 확정되는 지방세, 재산세, 친구,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또 재산세, 부가세일 때 지방교육세 등등이요. 그 다음에 국세에서는 어떤 거? 종합부동산세 원칙. 딱 이렇게 줄거놓고 확실하게 알아둡니다. 이렇게만. 됐습니까, 여러분? 똑같이 줄 그시고 자, 그러면 됐으면 이제 요거는 뭐 읽어보시면 됩니다. 신고납부하는 세금은 납세무자가 표준과세를 과세관청에 신고하는 때 확정되고 보통징수하는 세금은 과세관청 결정에 의해서 확정된다는 얘기들 읽어보시면 되고요. 여러분들 됐습니다. 자, 이렇게 써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갑니다, 여러분들. 우리 납세무 소멸입니다. 추상적으로 성립한 납세무는 이제 구체적으로 확정이 되고 확정된 납세무는 소멸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소멸에서 이제 시험 문제가 자 34, 35 연달아 나왔죠. 그래서 올해는 그냥 별표시 하나만 하고 한번 보겠습니다. 추상적으로 성립한 납세무는 이제 구체적으로 확정이 되게 되는데 어느 때 납세무가 확정되는지 자 봤고요. 이제
보겠습니다. 어느 때 납세면은 소멸하게 되느냐? 소멸 사유 보세요. 납부요. 세금 납부하면 납부하면 어떻게 한다? 소멸합니다. 그 다음에 충당. 충당은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국세나 지방세 우리가 환급금이요. 자 보세요. 제가 저희 부모님 댁에 세금을 대신 내드리는 효자 아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진짜 효자 아들입니다. 자 근데 자 돈은 받는다고 그랬죠? 솔직히 돈 안 받고 주려고 하는데 공과사는 분명하게 해야 된다. 부모 자식 간에도. 그래서 그냥 주는 거하고 이런 거를 이제 분명하게 하자 해가지고 제가 부모님한테 용돈 드리기도 하지만 제 엄마한테 용돈 드리기도 하지만 또 저희 엄마가 또 저한테 또 이렇게 또 봉투 주시고 이렇게 합니다. 이제 그래서 뭐 그런 건 주는 거고. 그래서 네가 무슨 돈이 있냐 이러면서 저한테 돈이 많이 있다고 그러더라도 안 믿어. 안 믿어요. 네가 맨날 무슨 돈이 있냐 이러면서 내가 밥 한 번 사면은 네가 무슨 돈이 있냐 그러면서 맨날 엄마가 그럽니다. 돈이 있다고 해도 자, 근데 어쨌든 안 받으려고 하는데 안 받으면은 어딘가 제 주머니에 어딘가 이렇게 돈이 또 들어있기 때문에 제가 귀찮아가지고 꼭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런 안내문이 온 적이 있어요. 저희 부모님 댁에 지자체에서 30원의 세금을 환급받을 게 있는데 이번에 낼 세금 중에서 30원만큼을 세금에 충당했다, 이런 안내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자, 30원을 환급 절차에서 환급받고 또 이번에 세금 내고 막 그럴 필요가 뭐 있어요. 이번에 돌려받을 30원과 이번에 낼 세금 30원을 서로 상계 처리합니다. 쌤. 그러면 이 30원만큼의 세금에 충당되어졌다고 하고 충당되어진 만큼 납세면 어떻게 하냐? 소멸해요. 그래서 30원 빼고 나머지만 내면 되잖아요. 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충당되어진다 그러면 충당되어진 만큼 납세면은 소멸합니다. 그 다음에 부과 취소요. 여러분, 취소는 소급표가 있다는 게 특징이죠. 민법에서도 세금 부과를 취소해 처음 부과했을 때 소급해서 효력이 샥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부과 취소 소멸 사유입니다. 조세 부과권의 제척기간 만료요. 국가나 지자체가 우리에게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정 기간을 정해놨습니다. 이거 안 정해놓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자, 국가나 지자체가요. 제가 어떤 국가나 또는 어떤 지자체가 제가 30년 전, 20년 전에 눈 뜨고 세금을 안 낸 게 있대요. 그럼 그 당시에 또 덜 냈었대요. 그러면 뭐야, 작년 일도 생각 안 나는데 증거자료도 없어지고, 그죠? 그래서 법적 안정성을 위해서 국가 자체가 우리에게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정 기간 정해놨고 그 기간이 만료하면 더 이상 세금 부과할 수 없도록 합니다. 조세 징수권의 소멸시효 완성이요. 소멸시효, 민법에서 여러분 배우다시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자,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하지 않는다. 그래서 국가 자체가 우리에게 세금을 부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과하지 않고 시간이 지나가 아무런 조치를 안 해. 그랬다가 나중에 우리가 그때 깜빡했는데 뭐 이런 거 안 통합니다. 자, 그래서 권리에 잠자는 자는 보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멸시효가 완성하면 더 이상 세금을 부과할 수 없도록 합니다. 그러면 제척기간 만료나 소멸시효 완성 둘 다 소멸 사유인데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이런 거예요. 제척기간은 과세권자가 모르고 지나갔다가 뒤늦게 나중에 알게 됐다고 그래가지고 너 그때 옛날에 세금 안 낸 거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고, 소멸시효는 알았어요. 알았으면 뭔가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시간이 지났다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알았는데도 그랬다가 나중에 뒤늦게 세금 내라고 할 수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제가 양도소득세를 다운계약서 써가지고 양도세를 신고했어요. 과상구에서 그걸 몰랐어요. 그랬다가 일정 시간이 지난 다음에 너 11년 전에 그때 너 그때 다운계약서 썼지 하면서 세금을 부과한다. 가산세 폭탄 안겨가지고 그럴 수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입니다. 법적 안정성에서 모르고 내가 다운계약서 써서 양도세 신고 몰랐잖아요. 모르고 일정 시간이 지났다가 뒤늦게 알았다고 해가지고 세금 부과할 수 없다는 거고, 이쪽 동네가 지금 슬슬 계속 눈을 감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는데, 제 강의를 들으면서, 그렇지. 눈 감고. 이런 건 줄 알았더니 약간 조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이쪽 동네가. 눈 뜨시고, 여러분. 자, 지금부터, 오늘 또 날씨가 또 좋을지 좋은 환경인가? 자, 만약에 지금부터는 조는 사람 있으면은 누군지 제가 지적을 해서 예를 들어서 뭐 몇 번째 줄 누구 그렇게 지적을 한 다음에 우리가 다 그 사람을 다 쳐다보면서 그 사람을 향해서 힘내라고 박수를 쳐주겠습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그러면 얼굴이 화끈 달아오르면서 저 눈이 확 깨겠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이제 조는 사람은 응원을 받습니다. 자, 어떻든 간에 여러분 다시 보세요. 그래서 제척기간은 하여튼 모르고 지나갔다가 주님께 알게 됐다고 해서 지금 부과할 수 없는 거고요. 조세 징수권 소멸시 완성은 이거예요. 제가 양도세를 이번에 신고 안 했어요. 그랬더니 세무서에서 알아가지고 저한테 고지서를 가산세 합해가지고 고지서 보내왔어요. 세금 내라고, 양도세를 내라고. 그런데 제가 계속 안 내고 버티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한테 독촉장을 보내거나, 내가 세금 안 낸 거 알았잖아요. 그 독촉장을 보내거나, 또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안 내면 압류를 하거나 뭔가 했어야 되는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시간이 지나갑니다. 권리에 잠잤죠? 알았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러면 소멸시 완성해가지고 더 이상 세금 부과할 수 없도록 합니다. 권리에 잠잤으니까. 대충 차이점 알겠습니까, 여러분? 이건 몰랐다가 뒤늦게 알게 되는 거고, 이건 알았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거고.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소멸사유 5가지. 납부, 시험에 28회 때 한번 물어봤어요. 소멸사유 고르라고. 자, 어떤 거다? 납부, 충당, 부가권의 취소, 제척기간 만료, 소멸시 완성. 5가지가 소멸사유입니다. 소멸사유 아닌 거요? 납세자의 사망이요. 나 하나 죽으면 다 끝나지 뭐! 그러는데 안 끝나요. 자, 세금 낼 게 있는데 안 내고 죽으면 피상속인의 세금 납부 의무는 누구한테로? 상속인에게로 승계돼서 상속인이 그 피상속인의 세금을 다 납부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젊은 청춘이 수심이 가득한 얼굴로 저를 찾아왔어요. 그러면요, 교수님, 저희 아버지가 사업하시다가 잘 안 돼가지고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빚만 남겨놓고 돌아가셨어요. 자, 그럴 때도 제가 다 책임져야 된다는 건가요? 자, 일단 납세대 사망, 소멸세 아니라는 거, 요까지가 우리 시험범위고, 이제 여기부터는 이제 생활법률 상식. 자, 시험에 안 나오지만,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상속 포기해야 되겠죠? 상속 포기하면 되는데, 상속 포기가 의외로 또 쉬울 수도 있지만, 상속 포기가 또 곤란한 게, 상속 순위 있는 사람이 다 포기해야 돼요. 그런데 사촌이나 누가 어떻든 간에 부고가 가는 메시지가 갔는데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뭐 어디 사는지도 모르고 연락도 두절되고 막 그런, 어디 사는지도 모르고 막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까지 다 포기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가 또 곤란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또 한정승이라고 해서 법원의 한정승인 절차를 밟으면 상속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져요. 그러니까 상속받은 재산 채권자들한테 던져주고 알아서더라고 자 하면서 고까지만 책임을 지니까 우리가 책임을 면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납세대 사망, 우리 시험에서는 죽었다고 모든 일이 해결되는 게 아니고요. 자, 세금 낼 게 있는데 안 내고 죽으면 상속인에게로 승계된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또 부가 철회요. 부가의 취소는 소급해서 샥 없어지죠? 소멸사유인데 철회는 소멸사유가 아닙니다. 고지서를 보내는데요, 주소나 영업소가 불분명해서 도달이 안 돼. 그럼 거기서 보냈던 것을 거둬들였다가 주소, 영업소 확인해서 다시 보냅니다. 그러니까 부가 철회는 소멸사유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법인의 합병, A법인이 세금 낼 게 있는데 B법인하고 합병했다고 A법인의 세금 납부할 의무가 없어진다. 다 그렇게 하겠죠? 법인 합병, 소멸사유 아닙니다. 일단 여기까지는 이제 확실하게 알아두시고, 결손 처분을 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결손 처분에 대해서 소멸사유 아닌 것, 여기서 이제 학자들은 이걸 뺐었는데, 왜냐하면 이게 이제 결손 처분이 절차적인 거다 그래가지고 뺐었는데, 우리 시중에 자, 우리 교재들은 여전히 이게 이걸 물어보고 막 교재에 나와 있으니까 뭐 어떤 건지 말씀드릴게요. 결손 처분이라는 것은 어느 때 하느냐 그러면 납세자가 행방불명이에요. 어디 간지 알 수 없어요. 그럼 결손 처분으로 넘어갑니다. 아니면 얘가 집행할 재산 아무것도 없어요. 무자력이에요. 그럴 때 이제 일단 결손 처분하고 넘어갔다가 얘가 다시 나타나거나 집행할 재산이 생기면 결손 처분했던 거 취소하고 다시 세금을 부과합니다. 그러니까 결손 처분 자체로 납세 의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닌 건 맞죠? 그래서 하여튼 이것도 참고적으로 소멸 사유가 아닌 것으로 결손 처분도 알아둡니다. 소멸 사유 5가지, 아닌 것 3가지. 납세자 사망, 법인의 합병, 또 부가 철회, 또 결손 처분, 이런 것들은 소멸 사유가 아니라는 거 눈에 익혀둡니다. 됐습니까,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제척기간과 소멸시효인데, 요게 이제 34, 35회 시험에서 나왔단 말이죠. 자, 그런데 또 나올 가능성이 높진 않은데, 한번 그래도 보고 가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여기부터 봅니다, 여러분.